네,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법사위원장 이춘석 법사위원장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질의가 있었죠.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즉 법무부 차관 이진수가 나갔죠. 누가 봐도 이진수는 뭐 심의정의 신복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초반부터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긍정적인 발언은 김건희 명품 가방 조사는 과정은 부적절했다.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방향은 공감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짜증과 저런 자가 왜 법무부 차관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속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인사가 단행됐죠. 이 인사는 이미 다 만들어놨던 인사죠. 그렇죠? 어제 봉욱 뭐 이런 분들이 임명되자마자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라 오광수 민정수석부터 해갖고 민주당이 이미 어떤 검찰 인사를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죠? 다 준비를 해놨던 거잖아요. 어제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진수는 왜 법무부 차관이 됐고 검찰 안에서도 오늘 이진수가 확실하게 대답 안 하고 사실상 말 조심하는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다그쳤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날입니까? 내가 오늘 이재명 정부를 위한 쉴드를 하나 쳐줄게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여러 가지 자기 선배들이 전부 옷 벗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진수가 민주당의 편을 들면서 그럼요 검찰 개혁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막 하고 이거는 이럴 수는 없잖아. 이미 이진수가 그 전에는 뭐 부적절하다가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저기 통로를 통해서 이진수는 그렇게 성향이 센 사람은 아니고 그냥 검찰 조직에 충성했던 사람이고 그냥 조용한 스타일이다라고 하잖아. 안 그래요? 검찰은 지금 줄초상이 나고 있는데 자기 윤석열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줄초상으로 옷 벗고 검사장들 다 나가고 검찰총장 사표 내고 그러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법사위 와갖고 검찰총장은 제가 해내겠습니다 막 이리지랄 떨고 그러면 얘가 앞으로 검찰 개혁이나 뭐 같은 거 할 때 말빨이 먹히겠냐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겉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그치고 그래도 시원하게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저런 자를 왜 법무부 차관에다가 임명을 했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요 기묘한 인사입니다. 깜짝 놀래요. 제가 오늘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다 잘하다가 한 군데 좀 이상하죠. 특히 장관 뽑을 때도 송은경 죄를 농망법이라고 떠들었던 애를 왜 유임시키지? 하면서 난리가 나잖아. 납득이 불가잖아. 윤석열이가 임명했던 송은경을 유임시키잖아. 그러면서 다른 부처의 장관들을 싹 바꿔버리잖아. 성미령. 그쵸? 그러면 어때요? 저쪽에 반발이 없어요. 그러면서 송미령은 다시 양곡법을 찬성을 하고. 제가 이런 것도 보면 이진수 법무부 장관 봉욱 어떤 민정수석 임명할 때 그날 동시에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자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여러분들 차관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묘한 게 뭐냐면 조금만 분명히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검찰 이자에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어떠냐면 검찰총장 안 나가고 버티죠. 끝까지 자기가 총대 메고 끝까지 뭔가 하다가 검찰총장이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어떤 검찰 조직 보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보면 차관은요, 너 내일 그냥 내일 아침에 오늘까지 일시키고 너 내일 아침 면직하면 날아가는 자리예요. 날아가는 자리예요. 장관이 그리고 바로 직접 지휘를 합니다. 장관의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차관은. 그렇죠? 생각해봐요. 차관이 무슨 결재 권한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인사권 이런 것들은 다 법무부 장관명이에요. 절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성호를 여러분들 정성호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정성호가 여러분들 요즘 막 약간 이상하죠. 검찰청 폐지는 아니다. 합리적으로 하겠다. 막 하면서 검찰을 좀 달래죠. 왜 그럴까요? 왜 정성호가 세게 나가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정성호가 제일 중요한 법무부 장관에 갔는데 왜 세게 나오지 않을까? 조국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임명을 받자마자 세게 나가면 인사청문회가 아직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다음에 세게 몰아붙여도 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해갖고 고발이 들어와갖고 검찰이 장관을 쳤잖아. 기억나요? 조국 장관님도 임명되자마자 인사청문회가 통과도 안 됐는데 강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막 이러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저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하고 고소고발 들어오고 결국은 낙마를 했잖아. 지금 정성호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이런 인사들이 왜 일어나냐? 검찰에 반발을 못하게. 제가 보면 언제든지 얘네들은 바꿀 수 있잖아. 그쵸? 누가 봐도 지금 정성호가 날아가면 다음 법무부 장관 치명타거든.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시작부터 완전 여러분들이 말하는 강성들만 쫙 검찰 다 날려버리고 강성들만 쫙 하면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정성호 수사받아야 돼. 그쵸? 아니 생각해봐. 인사청문회 때 의혹 제기하면 이종배 국힘당 시의원 같은 애들이 고발 들어오면 검찰이 이때다 싶어갖고 마지막으로 봐라 그래갖고 법무부 장관 치면 제2의 또 조국 사태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단은 인사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아끼고 민주당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을 좀 달래면서 인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민석은 왜 임명 언제 하나요? 7월 3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검찰 지금 사실 오늘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도 이거 다 검찰 개혁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저는 정성호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굳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기저기 의혹을 들춰갖고 그거를 검찰에 고발하면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김민석도 그렇게 칠라 그랬잖아. 근데 김민석은 워낙 그 여론이 좋다 보니까 저쪽에서 못했잖아. 저는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지금은 중요한 자리 빼고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자리 검찰총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는 비워놓지 않았나 생각. 조만간 검찰총장을 누구를 임명하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먼저 심우정이 오늘 도망갔죠. 예, 도망가면서 검찰 개혁에 또 어깃장을 놨죠.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놈이 여러분들 심우정이 윤석열 관련 즉시항고 포기, 지딸 특혜 채용, 김지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다 고발돼 있습니다. 얘는 조사받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얘 지금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도망도 못 간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총장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근데 심우정이가 관두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내쫓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심우정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관두고 나가면 나중에 뭐 변호사 개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특검 수사가 시작돼 갖고 도망가려 그러면 피의자 신분이 돼 갖고 공무원은 면직 처리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공무원은 면직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 개혁을 비판하면서 도망가는 척을 했는데, 심우정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응? 너는 좀 있으면 정말 강도 높게 수사 받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인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이재명 정부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검찰 물갈이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검찰의 물갈이가 시작됐고, 다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뭐가 좀 소름 끼쳤냐면, 오늘 심우정 여러분들 사표 던질 때 같이 사표 던진 새끼들 있죠. 오늘 같이 사표 던진 새끼들 있어. 양석조, 신흥석, 그 다음에 양석조, 신흥석, 변병, 이런 애들, 이진동, 이런 애들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놈들이 진짜 범죄자들이에요. 저는 이놈들은 그냥 보내주면 안 됩니다. 신흥석이가 어떤 놈이냐? 한 명,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 게이트로 엮어갖고 사건을 수사했던 놈이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자금 수수 사건 등을 수사를 했던 놈이에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작했던 놈이 신흥석입니다. 이놈들이. 이 사건을 누가 조사했죠? 임은정 검사가 조사한 거예요. 이런 놈들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보면 얘네들은 오히려 얘네들은 나중에 다 얘가 신흥석이에요. 이게 신흥석이에요. 특수통. 얘가 최근에는 무슨 사건을 수사했었냐면 건진법사를 수사했던 놈이에요. 건진법사 수사.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오늘 심우정이가 여러분들 그 사퇴를 했죠. 그러면 원래 검찰총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직의 깡패의 보스예요. 옛날로 보면 그냥 조직들의 보스입니다. 검찰총장은.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사실 최동욱 검찰총장을 치다가 날라갔고, 그렇죠? 옛날에 박근혜 정부도 최동욱 검찰총장을 치다가 날라갔고 결국 나중에 검찰에게 당했고, 심우정은요,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자마자 심우정이가 딱 나가면 검찰 안에서는 비통함이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 윤석열이랑 똑같은 새끼라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욕한대요. 끝까지 윤석열만큼 검찰 조직에 폐악을 끼치고 나가는 놈이라고. 9개월 만에 어떻게 검찰을 이렇게 고개도 못 들게 만드냐고. 그게 항고 포기 사건. 웬만하면 검찰총장 나간다 그러면 검찰 내부가 동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사단 몇몇 외에 윤석열만큼 조직에 폐악을 끼치고 나가는 놈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다들 들었죠?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검찰 고위급 인사,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일어나기 전에 한 30명 정도의 친윤 검사들의 명단을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단 안에 정진우랑 성상현이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그쵸? 조국 혁신당에서 친윤 검사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 누구냐? 지금 서울중앙지검
정지검장, 그러니까 즉 얘예요, 얘. 오늘 인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요거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대검 차장이 얘입니다. 노만석.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정진우. 그 다음에 동부지검장 임은정, 기조실장 최지석, 법무부 감찰국장 이놈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제가 과거에 지금 채널A 사건 한동훈을 무죄를 때려준 무혐의 처리낸 거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현 그 당시에 검사를 오히려 기소를 했던 자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지검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만석,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정진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상현 검찰국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다 나오고, 지금 이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검찰 개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개혁은요, 어떻게 모든 개혁은 어떻게 되냐면 제도와 인사로 하는 겁니다. 제도와 인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개혁도 제도와 인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1차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급 물갈이가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오늘 물러난 애들이 누구죠? 심우정 물러났고, 이진동,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변필건, 얘네들은요 진짜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이었어요. 핵심 측근들. 자네들은 여러분들 그래도 옷 벗고 나가지 않았죠. 쟤네들 뭐 짐 쌀라다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길잖아요. 응?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인사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제도와 인사의 두 축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어떻게 보면 정권 보유기구 놀이를 하고, 결국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검찰도 파면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검찰은 이제 검찰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잘된 인사는요, 잘된 인사와 임은정 잘 됐죠. 그 다음에 김태훈, 이 두 인사는 정말 잘 됐습니다. 김태훈은 누구냐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됐다가, 이분이 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금융감독원 과거에 4년 전에 압수수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김태훈 이번에 남부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음에 수사를 잘 해놨던 사람들이에요. 경찰 수사를 받아갖고 그때 금감원 압수수색하고 지금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부지검이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여의도의 관할이 어딥니까? 남부지검이에요. 중요한 자리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부지검이 왜 중요한 데냐면, 여의도에 있는 사건을 남부지검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감원 압수수색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김태훈 지금 남부지검장이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여러분들 명성이 자자하죠. 잘 알 겁니다. 제가 오늘 축하에 또 인사를 좀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더욱더 화이팅 했더니 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 분투해 보겠습니다. 뭐 저랑은 뭐 좀 잘 아는 사이니까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임은정은 차장 검사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쵸? 임은정은 차장 검사를 뛰어넘어서 검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동부지검에서 저걸 수사합니다. 동부지검에서 뭐죠? 동부지검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나머지 나쁜 그 인사는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두 놈. 요 두 놈은 잘못된 인사.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그 검찰 제일 마지막 검찰국장 성상현 이건 친윤 이로 꼽히는데 여러분들 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싹 물갈이? 저도 그거 찬성이에요. 어느 정도 불만은 있지만 이렇게 하면 반발하기도 애매하고, 그치? 동부지검이 마약 수사지.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검찰 내부가 반발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그래갖고 중요한 자리나 핵심적인 거는 또 파격적인 승진도 하면서, 파격적인 개혁적인 승진도 하면서 기존의 애들을 무조건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날리지 않았다는 거야. 응? 그럼 왜 남겨놨을까?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검찰국장 왜 남겨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과 마음이 안 맞으면요 그냥 인사 발령 내면 끝나요. 그쵸? 생각해봐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 중앙지검장 누구였어요? 이성윤 지검장이었어요. 이성윤 지검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자리 꽉 잡고 있으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분명히 센 사람이 올 거예요. 검찰총장이 센 사람이 오면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따르나 안 따르나를 보면 그냥 날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치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왜 실패했을까? 보면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면에서 검찰이 저항을 할 수 없는 게 첫째, 국회의 의석수가 압도적이에요. 국회의 의석수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는 2019년이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집권 3년차 때 검찰개혁을 실시한 거예요. 기억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개혁한 거는 국정원과 기무사 개혁에 2년을 썼어요. 집권 3년차 때 검찰개혁을 하다가 두드러 맞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검찰개혁에 나선 거예요. 못 당하는 거예요. 심우정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좀만 버티고 개기고 자기가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우리가 서초동 촛불 집회 몇 년도 했어요? 2019년도 했어요. 응? 문재인 정부가 언제 정권 잡았어요? 2017년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년만 버티기면 집권 4년 차면 레임덕이니까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한 거예요. 검찰은 못 덤벼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려하는 거 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기왕이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이문정 서울중앙지검장 시키고, 좀 화끈한 사람 검찰총장 시키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마치 점령군 같이 기존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옷 벗은 이진동이나
변필성 뭐 변필권 이진동 양석조 이런 새끼들은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새끼들이니까 옷 벗고 나가. 옷 벗고 나갈 새끼들은 나가. 그러나 나는 검찰 개혁한다 그랬어. 따를 놈들은 남은 거죠. 근데 끝까지 니들이 검찰도 이제 발악할 게 없잖아요. 뭐 국힘당을 믿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국회 이제 뭐 여러분들 2019년에 민주당 의석수가 123석이었어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180석이 넘어요. 일단은 국회가 압도하고 있죠. 모든 권력기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꽉 잡고 있죠. 새로운 인사로 다 잡잖아요. 응? 야, 너 키스트 오늘 채팅하지 마라. 쟤 오늘 한 두세 시간만 얘 오늘 나랑 또 안 맞는다. 너 30분만 입 다물고 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묘한 검찰 인사, 기묘한 이재명 대통령 송미정 임명하는 거 봐요. 아니 누가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을 유임시킬 줄 알았어요? 송미령.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이문정 김태우는 검사장으로 고속 승진시키고 중앙지검장 검찰국장은 친윤으로, 그 친윤에서도 그나마 나대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뭐 양석조 이런 새끼들이 아닌, 그 다음에 최지석 신임 법무부 기조실장은 누구냐면요,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때 파견된 검사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난한 인사. 이 사람들도 다 예전에는 검찰 개혁 반대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면 지금 검찰 개혁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얼마든지 중간에 또 2차 인사 단행이 일어나고, 사실 대가리급들은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만 확실한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기지를 못해요. 검찰총장은 임명 잘해야 돼요.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딴 건 다 날릴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검찰총장을 이상한 사람 하면 난 그때는 나도 두 손 쉴드가 안 돼요. 검찰총장만 제대로 임명하라면 검찰국장이니 뭐니 뭐 중앙지검장이니 여러분들 힘도 못 쓰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단은 검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극소수 정치검찰들 제외하면 이번 고위급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 내 반발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간 간부 있죠, 부장급 인사들이나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런 거를 진짜 숨어있던 친윤 검찰 새끼들을 거기서 속아내야 됩니다. 내가 보면 진짜 숨어있던 친윤 검사 중간 간부급 이런 거 잘 속아내면 손발을 자르게 되는 거거든요. 뭐 중앙지검장 해봐야 주변에 전부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 검찰 라인들 쫙 있으면 지금 뭘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이재명 아니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고 중앙지검장 주변에 전부 이성윤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기억 안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 주검장 임명을 했더니 이성윤 주변에 전부 친윤 검사들 포위를 시켜놨더니 이성윤 아무것도 못했잖아. 아니지. 지금 검찰총장을 아마 심우정 빨리 사표 수리하고 새로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뭐 누군가가 딱 온다 라고 하면 일단 검찰 잡아놓고 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제 기소청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제가 그래갖고 어제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이 사람들은 친윤 걸러내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제가 오늘 고위급 인사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처음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미리 해놨던 것 같아요. 미리 해놨던 거예요. 어제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리 다 민주당이 해놨던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아니 생각해봐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했는데 개혁파들은 파격적인 승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검사들도 두드러진 특수통의 친윤 아니면 기용. 야,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싹 물갈이하고 싹 좌천 보내고.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지네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쟤네들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딴 데로 보직을 변경해갖고 딴 데로 보내면 그게 더 나중에는 말썽이 된단 말이야. 오히려 니들 검찰개혁 다 사전에 얘기해봤겠지. 지금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애들, 노만석이나 그 정진우 얘네들 불러갖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수사 기소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도 이진수나 이런 애들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제는 얘네들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나는 어렵지 않아요. 극소수들, 이미 친윤 세력들 대가리들은 다 날라갔고, 장수들은 이제 거기 밑에 똘마니 새끼들 몇 명 있는데 얘네들 뭐로 할 건데. 응?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집권 한 달 차야.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을 집권 3년 차에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 2018, 2019년대였단 말이야. 응? 그리고 지금 주요 곳곳에 뭐 파격적인 개혁파들 인사해주고, 안에서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에이, 여러분들 이문정 대 김태훈 뭐 검찰국장인데 이게 뭐 2대2로 보여요? 법무부 장관도 우리 편이고 거기에 제일 큰 대통령이 우리 편이고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될 텐데 쟤네 힘 못 써요 이제. 거기에 법무부 기조실장 뭐 다 이런 거 한 거고, 민주당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도 어떤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처음엔 난리를 쳤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한 발짝 물러서서 검찰 개혁의 기조 평가하긴 이르다. 응? 저 사람들이 과거에는 저랬지만, 지금 다 윤석열을 욕하고 있고, 다 윤석열 욕한대요. 과거에는 저 사람들이 검찰의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지만 지금 윤석열을 다 욕하고 있고, 지금 검찰개혁은 윤석열이가 자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기조가 흐른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 기조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흐름을 주시한다. 응?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배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문정 대박이지. 부장검사에서 검사장, 차장을 거치지 않았어. 이거 완전 파격적인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문정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이만큼 뭐야, 이재명 대통령 눈치 안 본다는 거야. 원래 부장, 차장, 검사장인데 이재명 대통령 눈치 안 본다는 거야. 이문정 검사장 승진시켜.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거는 조중동에서 뭐 이재명의 검사들 물갈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못 쓰잖아. 웃기지? 응? 이재명의 검사들 드디어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은 물갈이 시작됐다 이런 것도 못 쓰잖아. 응? 아직 중요한, 그렇잖아요. 이재명 표 뭐 다시 검찰 세팅한다, 이게 이런 말 못 쓰잖아. 검사장이 차장급입니다. 검사장이 장관급이야. 차장 검사가 따로 있고 검사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검사장은 장관급이야. 차관급인데 내 말은 직책이 차관급인데 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있다고. 검찰은 직책이 부장, 차장. 일반 회사랑 달라. 일반 회사는 차장이 높잖아. 여기는 부장이 일반 회사는 부장이 높잖아. 검찰은 부장이 낮아. 부장, 차장, 검사장으로 올라가는 게 있다고. 응? 검사장은 검찰 조직에서 차장 검사만 한 50명 돼요. 응.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못 알아듣고 검사장이 차관급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부장, 차장 이렇게 되는 거고 검사장이 한 50명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지가 장관급이라고 저번에 추미애 대통령이랑 맞선 거야.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도에서 차관을 50명 둔 장관이 어딨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검찰총장이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장관급이라는 소리야 그 새끼가. 윤석열이가 나도 장관급이라고 떠든 거야 추미애한테. 너도 법무부 장관 장관급이지? 나도 장관급이야. 근데 나는 차관이 50명이야 이지랄했던 거야. 이문정은 부장 검사했는데 차장 검사를 건너뛰어서 뛰어서 검사장이 된 거죠. 그치. 이제는 얘네도 법무부에는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잖아. 그러면 법무부에 장관이 있는데 이쪽은 차관이 돼야지. 청장이나. 그쵸? 하여튼 저는 그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해봐야 저는 기묘한 검찰 인사, 개혁파 파격 인사를 하면서도 기존 검사들을 중용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대통령,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과 민주당의 강한 입법 의지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갖고 여러분들 검찰 개혁은 법안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도로 한다. 과거 같으면 검찰총장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150석이었으면 윤석열 탄핵시켰죠. 그치? 그때 150석이 안 됐거든. 지금 검찰 까불면 다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150석만 돼도 윤석열 같은 새끼는 바로 탄핵시킬 수 있었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불안하다. 저 이재명은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딴 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머리가 명석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 뭐 이런 차관 검사 하나 까부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의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최대 검찰의 피해자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장관 아닙니까? 응? 근데 이 사람들이 합치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10일차부터 검찰개혁을 합니다. 집권 한 달 차부터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덤빕니까? 어? 차관 나부랭이 하나 자르는 거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이 뭐 또다시 친윤 세력들이 검찰을 장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하늘을 나는 새도 그냥 무서워서 떨어질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이후에 민주진보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단 한 번도 시작과 동시에 180석이라는 강력한 입법부의 힘과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대통령 없다. 민주진보에서 김대중 대통령 여소야대로 맨날 끌려다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여서야대로 끌려다니다가 탄핵까지 당하다가 나중에 탄핵 역풍으로 겨우 150 이상하다가 결국 열린 우리 당이 막바지에 승리하면서 처음 한번 이겨봤죠. 거기에 저런 진짜 윤석열이라는 어디서 진짜 제대로 된 용병 하나 국힘당이 영입해갖고 폭삭 망했수다 지금 하고 있죠. 응? 폭삭 망했수다. 이제는 재기 불능 상태에 가 있잖아요, 국힘당. 아니 어떻게 안 변해도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야당복도 있지. 야당복. 입법부의 엄청난 힘. 그리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여론 다 높잖아.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검찰개혁 우리가 막 생각하면 진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검찰개혁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 동의하시죠? 검찰한테 박근혜 적폐청산 시켜놓고 검찰개혁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이미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을 처단하면서 정의의 사도가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할까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검찰의 민낯을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을 했고 결국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검찰도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걸 지켜봤던 민주당이 너무 순진했던 거죠. 우리는 좋은 검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해봐. 가장 개혁의 대상 1순위에게 칼자루를 줘서 적폐를 청산하라고 힘을 실어줬으니 나중에 검찰개혁 집권 3년 차 때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지금 생각해도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 같이 집권 한 달도 안 됐을 때 검찰 고위급 날려버리고 인사 단행을 하고 민주당이 검찰개혁 4방향하고 쪽도 못 쓰잖아요. 옛날 같으면 2% 난리 나고 전국 고검장 회의, 전국 평검사 회의, 전국 무슨 회의 아무것도 없잖아. 조용하잖아. 먼저 어려운 시기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조용하잖아. 응? 밀문정은 이번에 검사장 승진했잖아요. 동부지검장이 검사장급이에요. 응? 아니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검찰이 이 정부의 검찰을 장악하는 거는 인사권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덤빌 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조국 교수님 얼마나 열심히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당하는 거 봐요. 봤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욕 먹으면서까지 물론 우리 방송에서는 욕 안 먹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세우려고 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가 날려버리면 되니까. 응? 가장 아픈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병과 똑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가 진짜 아픈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지 처방전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에 진단이 잘못됐던 거야. 그랬더니 처방전이 잘못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없었던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쟤네들을 제가 보면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어떤 저 두 명이 검찰 내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노만석이나 정진우나 이런 애들이 검찰 내부에서 지네가 뭐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얘네 둘이가 뭘 하겠냐고. 얘네가 뭘 하겠냐고 둘이. 정진우랑 노만석이가 얘가 노만석이고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지가 도저히 수긍을 못하면 옷 벗고 나가는 거고 이 검찰개혁에 자기네들이 수긍하면 남아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쟤네들한테 선택을 준 거잖아. 제가 이거를 실드 치는 게 아니라 뭐가 걱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무려 4년 11개월 남았어요. 쟤네들이 뭘로 덤빌 건데?
응? 아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 11개월도 더 남았어요. 4년 11개월 이틀 남았어요. 얘네들이 뭘로 덤빌 건데? 국회의원 임기보다 대통령의 임기가 훨씬 많이 남았어요. 어? 아니 생각해봐. 국회의원들 쟤네들은 이제 많이 남아야 3년도 안 남았잖아. 응? 국회의원 임기해봐야 이제 작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3년 남았잖아.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들보다 임기 더 많이 남았어요. 응? 국힘당 합치면 몇 석이야? 겨우 개헌 저지할 수 있는 한 106석 쪼가리에 앉아있죠. 거기에 또 친윤, 비윤, 지네끼리 친홍, 별 지랄들을 연병을 해갖고 다 찢어져 있죠. 친한이든 쟤네들 봐봐. 야당폭도 있지. 응? 어떻게 내란을 겪으면서도 원내대표가 송석헌이가 되고 비대위원이 박덕흠이랑 조은희 같은 애들에 대해서 1도 변하지 않는 응? 흔들림이 없어 애들이. 응? 아무리 난타를 당해도 투수를 교체를 안 해줘. 구원 투수가 없는 거야. 난 어떻게 이렇게 표현도 잘하니? 선발 투수가 1회 말에 올라와갖고 17점을 했는데 구원 투수가 없어. 이 새끼 계속 던지는 거야 지금. 친윤이라는 새끼가 1회에 10점 내주고 2회에 10점 내주고 3회에 10점 내주는데 구원 투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친윤이 던지는 거야. 친윤이. 그 구원 투수가 없어. 응? 그러면서 쟤네는 어때요? 쟤네들은 365일 비대위야. 이준석 이후에 쭉 비대위잖아 거의. 응? 가가멜 한번 저는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고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여지랄 떨고 윤석열이가 응? 공항에서 이번 출마 포기하시죠?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자리에 친윤검사 꽂으려고 그랬거든. 응? 진짜야. 그때 왜 김기현을 내치려고 그랬냐면 김기현 자리에 친윤검사를 꽂으려고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그거 가만두나? 안 하지? 응?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물론 이거 저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야 검찰에 그렇게 당하고 또 이런 검찰국장의 친윤 그다음에 중앙지검 이런 사람들을 시키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인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함으로써 쟤네들 더 피말려 죽는 거고 응? 거기에 파격적인 개혁파들도 균형감 있게 인사를 승진을 시켜주고 나는 이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자신감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내가 대통령인데 차관 하나가 지금 까본다고 검찰개혁이 안 됩니까? 아니 민주당이 검찰개혁은 법안으로 하는 거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검찰 미꾸라지 한 놈들이 방귀를 들고 한다? 남부지검장의 여의도의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맡고 마약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동부지검에서 맡고 응? 서울중앙지검장 다만 검찰총장은 잘 임명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임명했다가 윤석열 꼴 나는데 그것도 사실 그런 지랄하면 민주당이 탄핵하면 끝나요. 직무 정지시켜버리면 돼요. 그쵸? 그때 민주당이 150석이 안 돼갖고 탄핵을 못 시켰는데 만약에 그러면 검찰총장은 누가 가장 적절할까? 있겠죠. 아니 검찰총장만 제대로 임명하면요 대검 무슨 장 검찰국장 그래봐야 국장이야. 국장 나부랭이 너 내일 저기 연수원 가. 여러분들 검찰국장이 이상한 짓 하다 걸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봉수석 저 새끼 내일 그 법무연수원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랑 아니면 정성호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해갖고 법무장관님
내일 연수원 명단 좀 불러드릴게요. 그럼 걔는 연수원 가는 거야. 진짜야.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고 인사하잖아. 응? 대통령이랑 얘기해서 그냥 내일 누구 엉뚱한 짓 하면 연수원에 보내세요. 그럼 연수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이런 한두 명 갖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고 불안한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당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저 아니에요. 그렇게 검찰의 무자비한 조국 그 전 장관님 수사하는 걸 보면서 수백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도 우리가 공수처를 설치해 갖고 윤석열 잡아들이는 보람은 있었지만 검찰이 어떤 놈들인지 우리는 두 눈 뜨고 똑똑히 봤잖아요. 벌써 그게 검찰 개혁이 6년 전입니까? 우리가 너무 당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상황이 그때랑 다르다. 알겠죠? 분명한 거는 그때는 윤석열에게 모두가 속았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였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시장이 너무 순진했고 그리고 검찰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의 실패는 디테일이 부족했고 두 번째 검찰을 영웅을 만들어 놓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와닿았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영웅은 윤석열과 한동훈이야.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을 한다 그러면서 검찰을 영웅을 만들어 놨었어. 그런 영웅을 만들어 놨던 사람들을 다시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했던 거야. 그게 가장 큰 실패야. 그렇죠? 박근혜 구속시키고 이명박 구속시키면서 우리가 윤석열을 응원했었잖아. 우리가 윤석열 잘한다, 박영수 잘한다, 막 진짜 응원했었잖아. 그렇게 우리가 순진에 빠졌었지. 우리가 정말 순진에 빠지다 보니까 검찰을 믿고 싶었고 윤석열이 자기 봉욱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한다라고 해서 안 돼. 윤석열은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해낼 겁니다. 제 아내가 하라 그랬습니다. 개차이니 그거에 속은 거지. 그때도 시간이 지나서 알았던 거죠.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이 사람아. 그때는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 국회가 제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민주당의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전부 청와대 안에서 검찰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정보가 좀 느렸고 검찰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없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때 이미 집권 4년 차가 됐다는 거지. 지금이랑 그때 상황이랑 너무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거 조금만 들어봐도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 180도 다르죠. 상황이 윤석열이 일단은 검찰 망신은 다 시켜놨잖아. 그치? 윤석열 파면 니콜 검찰의 파면이에요. 김건희 수사 봐주기 디올백 검찰은 개망신 당했어요. 김건희와 윤석열 때문에 검찰 또한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검찰이 왜 망했어요? 김건희 사건 덮다가 검찰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 얼굴 낯짝도 들 수 없는 검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검찰은 영웅이었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윤석열 지지받았잖아. 그때는 영웅이어서 반발을 했고 덤빈 거고 지금은 어디 가서 낯짝도 들고 다니지 못하던 패잔병 새끼들인데 지금 그 명장이 들어와 갖고 권력을 잡았는데 어디 덤빌 수가 있냐고. 상황이 완전 달라요. 지금은 패잔병 자기네들의 힘이 쭉 빠져갖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여기 가도 검새 새끼 개새끼 욕먹고 있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도층에서도 높고 그때는 이미 검찰은 이미 기세 등등해갖고 얼마나 검찰이 영웅화돼 있으면 대통령 권력까지 넘봤겠냐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부의 힘이 없었어. 123석밖에 없었어. 지금은 다 견제장치가 돼 있잖아. 민주당은 한번 당해봐서 검찰 새끼들 어디서부터 때려잡아야 될지 디테일까지 숨어 있잖아. 그때는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된다, 요 생각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래갖고 뭐 어떤 그 멍청한 새끼들 검수완박 이거 많이 썼잖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았잖아.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체계적으로 검찰의 수사만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공소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나머지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처로 가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중대수사본부는 그 총리실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거야 지금 보면. 지금은 그때 우리가 혹독하게 당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이 겸비가 돼 있고, 당하다 보니 어때? 이재명 정부 1일차부터 사실 검찰개혁 준비하고 있잖아. 못 덤비죠. 연수원 가면 뭐예요? 연수원 가면요, 아침에 도장 찍고 당구 치러 가시거나 아니면 거기 뒤에 공원하거나 바둑 두거나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연수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법연수원 가면 무슨 1년 365일 여기가 무슨 뭐 레크레이션이야? 사법시험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을 거 아니야. 난 어떻게 제대로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반짝해갖고 연수원 들어갔다 오는데 그 연수원에서 뭐해? 그렇잖아. 뭐 여기가 무슨 맨날 무슨 뭐 토익 시험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 1년에 한 번 있거나 그럴 텐데 그때 잠깐 연수원 붐비다가 나머지는 다 노는 거지. 그냥 유배 가갖고 세상이 참 훌륭하군요. 권력도 한낱 부끄럽소이다. 허허허. 지난날을 생각할 때 그런 소리 할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허허허. 지네끼리 좌천된 다음에 유배 가갖고 김 검사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나는 검찰개혁을 저항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소이다. 올만하구려. 이런 거죠. 지네끼리. 그러고 있다가 이제 로펌 이제 변호사 자리 알아보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검찰국장. 검찰에 검찰국장이 있고 법무부도 검찰국장이 다 있을걸요? 오늘 인사가 걔 아니야? 검찰국장 있던데? 오늘 검찰국장 쟤 아니야? 그 말 많았던? 그쵸? 나 영의정 하라고요? 대통령 아니면 안 한다니까. 씨. 보여줄게. 내가 깜빡했다. 이걸 안 보여줬네. 여기 있잖아. 탁 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최지석 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었다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잘 있는 거를 왜 내가 안 보여드렸지? 보세요. 임은정 30기 서울 동부지검장, 김태훈 30기 남부지검장, 성상현 법무부 검찰국장. 얘네 성상현. 얘가 친윤이라고 하면서 말 많은 놈. 근데 얘는 법무부 검찰국장 해봐야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거잖아.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얘도 말이 많은 거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광주 고검장으로 내려갔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북부지검장이었다.
고검 검사 김수홍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이런 사람들이 견제구를 나뉘는 거구나. 법무부 검찰과장에서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일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어요. 중간 간부 인사.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가 요거 얘기 안 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내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어제 경찰 인사도 단행됐다고 했잖아요.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이 사람이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거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됐다 그랬잖아. 둘 다 수사통으로 했다는 거야. 딴 데는 뭐 정보통 뭐 이러는데 기획통인데 둘 다 형사국장 출신.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이제는 수사는 전부 경찰에서 하게 되니까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을 형사 전문가들, 그러니까 형사의 베테랑들.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버닝썬 수사랑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건. 수사통들로 경찰에 수뇌부를 한 거는 보란 듯이 경찰의 수사가 검찰에 비해서 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지금 이 국힘당 새끼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채무 탕감회를 해준다 그러니까 또 무슨 중국인 뭐 탕감회 개소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배드뱅크 이 채무 탕감회 전문가 이 추경호나 국힘당이 저 외국인 자영업자를 비탕감해 준다는 또 말 같지도 않은 네거티브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왜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될까? 마른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 수도권에 인프라가 많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체를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선거구가 늘어나죠.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선거구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선거 때마다 이 득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렇게 지원이 안 가냐? 선거구가 없으니까. 저기 살려놔 봐야 자기 득표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냅둬. 저 새끼들은 계속 그냥 중국이나 욕하라 그래. 변하지 않는 진짜 어떻게 참 대쪽 같아. 그냥 내란 잔당들 대쪽 같아. 쪽팔려서라도 내란이랑 선긋기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정말 대쪽 같아. 그쵸? 우리는 친윤입니다. 내란 공범입니다. 참 대쪽 같은 것 같아. 내년 지방선거 깨지고 총선 한 번 더 깨지면 그때는 이제 공중에 없겠지. 야 오늘 아이고 심층구성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땡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부정적이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 가지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본인은 대통령은 반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동원해서 어떤 집값 잡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서울 집값 그리고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 수단이 결국은 주택이나 어떤 부동산 이런 것들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어떤 주식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국토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겠다. 이거 갖고 얼마나 여러분들 표 날라갔습니까? 그런 말씀을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다 알아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반하는 정책을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반하는 그 정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로. 야, 너도 방 빼라, 도라이 새끼야. 그 다음에 국정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 이준숙 말고도 지금 윤석열과 이 내란 세력들이 탄핵 이후에 불법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 알박기 인사, 불법 계엄 이후에 알박기 인사들을 심각하게 해놨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하면 다 속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정위에서 이거를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은 전부 퇴임시키는 그런 법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잡혀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겠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전부 퇴임하는 거 그걸로 다 하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이거 이제 국정위원회에서 어떤 민주당이 건의를 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해서 그거를 민주당이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게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외국 대사, 그쵸? 특임 공관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그쵸? 외국 대사나 영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관행처럼 정부가 바뀌면 알아서 퇴임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2주 안에 전부 사직서 내라. 2주 안에 사직서 내라.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해외 공관장들 그리고 튀김 공관장들 2주 안에 전부 이임서 내라. 2주 안에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뭐 주미대사, 주중대사, 주일대사 이런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세제 혜택이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곧 제가 작년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금자 보호법이 만약에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내가 5천만 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외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으로 헬스장, 수영장의 소득공제도 30%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에 30초 추경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층분석을 하나 해드릴 게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들 그쵸? 갑자기 송원석이가 상법 개정안을 국힘당이 여태까지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죠.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힌 건 뭐냐면요. 이거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이 새끼들이 왜 이거 시간을 끄냐면 이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묶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 줄게 어떤 딴 것들을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왜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 그리고 추경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라고 하면서 사실상 30조가 풀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는데 요 타이밍이 뭐냐? 왜 시간을 끄냐? 앞으로 수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줘야 되는데 돈이 풀리는 순간 모든 게 무마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든지 청문회 이후에 추경을 실시하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이런 건 속으면 안 돼서 그냥 7월 3일 날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런 작은 뉴스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라서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법카 사용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도 중단된다.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러면 대법이 왜 존재합니까? 이러면 대법원은 폐지하는 게 맞죠. 이런 거 조정하라고 대법관이 존재하고 대법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별 재판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서 재판을 중단할지 속행할지를 결정하라? 이 자체가 무책임한 대법관들이고 무책임한 대법원이에요. 뭐하러 그러면 대법원이 존재하고 대법관이 왜 존재합니까? 이런 어떤 조정 기능을 하라고 최상위 대법관, 그 다음에 어떤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들이 대법관과 대법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어떤 사고만 갖고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재판이 중지됐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모든 기소가 공소가 취소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공소가 취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재판 대통령 여러분들 5년 지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직권 말년에는 뭐 신경 쓰겠냐고. 재판 대비할 거 아니야. 제 말 틀려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인데 직권 말기에는 뭐합니까? 재판 대비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사법부나 검찰에 당연히 물갈이가 일어나고 그 공소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대통령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대통령을 향해서 저것들이 검찰들이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에 억지 기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자는에게 모든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에게 기소된 모든 사건은 대통령 당선된 직후부터는 공소가 취소가 돼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지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재판이 중지됐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응? 저는 당연히 이런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죽이기였잖아.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이 스스로가 공소를 취소해야 돼요. 제가 보면 중지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제 여러분들 전국 법관회의가 있었잖아. 이 전국 법관회의가 아무것도 안건을 상정하거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전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알아보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법관의 법원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과 법원의 시각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원 전국 법관회의를 열지 말자가 열자의 3배였대요. 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3배가 많았대요. 겨우겨우 어떤 법관 안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그리고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법관 안에 법관들이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제 왜 아무것도 안건을 상정 못했냐면 국민들 눈높이와 다른 법관들이 그러면 어떤 사법부의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조희대의 파기 환송에 대해서 법관회의를 주최하고 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안건을 꼭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뭘 던졌냐면 법관 독립에 대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독립돼야 되는데 법관이 얼마나 더 독립돼야 되는데 지네 마음대로 대선에 개입해갖고 국민이 선택하는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관 독립을 안건으로 이것들이 쪽수를 믿고 올리는 바람에 정작 조이대의 그 사퇴 여론이나 조이대의 책임론이 묻혀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법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중요한 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러분들 사법부 조이대 이런 불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법부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에 관해서 뭐 징계 또는 사퇴의 목소리도 내지 못한 법관 대표자 전국 대법관 회의 이런 것들은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 법관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 국힘당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나는 국힘당 보면 브라보. 절대 변하지 않아. 정말 대박이야. 응? 대통령이 부산에다가 해수부 이전을 지시를 했죠. 지금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겠죠. 부산 시민들은. 근데 부산 대구 그러니까 부산의 해운대구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부결시켰어요. 부산에다가 공공기관을 옮겨준다 그러면 부산 경제나 부산 지역 상권이 얼마나 살아납니까? 근데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을 위해서 자기네다 이거 서로 유치해야 되는 건데 해운대구 의회에서 이거를 부결시켰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해운대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것은 그 배후에는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17명이 배우입니다. 구의회, 그 한마디로 구의원 이런 거는 전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따까리예요. 거의 따까리예요. 그 사람들이 공천하거든요. 결국은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고 부결시킨 것은 부산 국회의원들의 입김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건 뭐라 그래요? 자폭이에요, 자폭. 한마디로 지네 지역에 선물을 준다 그래도 자폭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곧 통일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 문제 있었잖아요. 김건희 뭐 샤넬백 뭐죠? 뭐 루이비통백인가 샤넬백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건진법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있으면 통일교는 엄청난 도박 스캔들이 터질 거다. 그쵸? 라스베가스에서. 근데 오늘 이게 터졌습니다. 근데 통일교 사실 이게 통일교 X파일이라고 있어요. 통일교 X파일이라 그래갖고 통일교 어떤 그 총재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 거액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갖고 탕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터졌는데 통일교 파일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건진법사가 통일교를 이용해서 건진법사가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에게 접근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통일교 파일 그 다음에 원정도박 이런 것들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여기서 통일교가 X파일은 검찰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검찰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간다는 걸 누가 알려주냐면 윤핵관이 알려줍니다. 지금 떨고 있는 윤핵관이 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법사를 수사하면서 통일교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는 도박이 있는데 이 원전 도박에 의해서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간다니까 윤핵관이 검찰이 곧 압수수색하니까 피하라고 하면서 정보를 흘려줬다는 거를 지금 김건희 특검이 알고 있어서 통일교 파일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윤핵관이 인지 수사를 알려줬다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색을 할 것이다. 경찰이 인지를 했다. 통일교 간부들이 원전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찰이 인지했다라는 것을 윤핵관이 알려줬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윤핵관 중에 어떤 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땡규가 아닐까.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란숙의 아프시대요. 얼마 전까지 휠체어 끌고 건강하게 나오시더니 갑자기 또 아파지셔갖고 건강상 이유로 뭔 불출석했다라고 하고 특검이 제가 예상했듯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것이다. 5일 오전 9시에 나와. 너 수계 나와. 했더니 나온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칠 거 아니까 특검이 그래? 그럼 너 이번에 불출석했어? 한 번 불출석 5일 오전에 나와. 그러니까 네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내란대행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내란대행 여태까지 내란대행 저는 그 국무회의를 본 적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 이지랄 떨었잖아요. 내란대행 딱 걸렸습니다. 이제 빼도 뭐 박도 못하는 내란대행 국무회의 사후에 사인한 게 드디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건 조작 강 실장에게 해당 문서의 폐기를 요구하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사인을 했대. 이거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에서 지금 누구를 수사하고 있냐면요.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강의구 다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엄 국무회의 조작을 시도했고 사후 문서에 한덕수도 서명한 게 있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그래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만든 거를 폐기하고 몰래 법적으로 맞게끔 만든 다음에 계엄을 선포한테 만든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걸 조작해서 만든 거 한덕수 사인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개잡 천박한 지금 모든 특검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모든 특검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이 개죠. 그러면 얘는 거의 제가 보면 특검에 일주일에 한 3-4번씩 불려가야 돼요. 오늘은 최병 특검, 오늘은 내란 특검, 오늘은 김건희 특검. 김건희는 거짓말이 아니라 일주일에 6일은 특검 다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최병 특검이 제일 먼저 수사한답니다. 먼저 우리가 할게. 우리 사건이 가장 간단하니까 우리는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는 저쪽에서 하잖아.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3부토건 주가 조작도 김건희에서 하니까 김건희는 너 최병 외압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해서 최병 특검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그나마 그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는 최병 특검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내란 특검으로 이쪽으로 갈 예정이다라고. 그래서 이명헌 특검이 우리가 먼저 수사하기로 3특검이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구, 윤석열도 여러분들 진짜 내 말 들었으면 제가 옛날에 뭐라 했어요. 진짜 내가 윤석열한테 충고한다. 2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윤석열에게 진짜 충고를 한다. 진짜 네가 김건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특검을 받아라. 아무리 김건희가 못 받게 해도 너 특검 받아라. 네가 받아야지. 네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김건희가 특검을 받아야지. 그때는 주가 조작밖에 없었거든. 그래야지 수사도 적당히 하고 주가 조작에 뭐 많이 나와 실형 주겠냐. 그리고 뭐 네가 뭐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사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고 하다가 자폭하고 그러다가 둘 다 뒤지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또 딱 걸렸습니다. 이제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이게 별 짓거리를 3년 동안 나라를 그냥 전쟁 일으키고 쑥대만 만들고 진짜 이게 현실로 일어나는 건데, 윤석열이가 작년 10월에 북한에 무인기 보낸 제보가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에서 특검 외환죄로 지금 박선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공개를 했죠. 이건 뭐냐면요, 지난 10월 뭐죠? 명태균 게이트 터지자마자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딱 터지자마자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고, 북한이 도발을 안 해주니까 명태균을 11월에 구속시키잖아요. 무서운 새끼예요 이거. 10월에 무인기를 보내고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빵진숙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빵진숙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빵진숙에게 경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오늘 여기저기서 보이길래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한마디로 국회에서 빵진숙이가 그 나가서 얘기하는 말 끼어들기, 그 다음에 과방위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빵진숙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목에 방통위원을 빨리. 걔는 왜 이래요? 임명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뭐 이럴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태규 여러분들, 김태규 방통위 비위원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렇죠?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어요. 이 방통위 부위원장도 누가 그 임명을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임명 지금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통위에 누구 있어요? 빵진숙이 혼자 있어요. 윤석열 때는 둘이라도 앉아 있었잖아. 지금 빵진숙이가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이제 그 상황이 여러분들 그 이해가 가요? 윤석열 때는 두 명이라도 앉아갖고 지네들이 문 잠그고 땅땅땅땅땅 난리를 쳤잖아. 근데 김태규 방통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했어. 그러면 뭐해? 빵준숙이 혼자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 몫에 방통위 부위원장을 임명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럼 제가 임명을 하면, 그럼 계속 부위원장은 이준숙이 하려는 거 반대할 테고, 그러면 다수결이 1대1이잖아. 응?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진숙 말대로, 그래, 내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제가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사건건 이진숙이랑 부딪혀갖고 투표를 하면 1대1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냐? 라고 그러니까 빵진숙 또 이거 있죠. 대안이 없어. 답도 못해요. 아니, 답을 못해요. 그렇잖아. 아니, 계속 1대1이야. 빵진숙이는 공영방송 지뱅크 점프를 합니다. 반대. 1대1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보면 참, 그 다음에 빵진숙 여러분들 통쾌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빵진숙이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 내년까지. 근데 빵진숙은 공 날라간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하면. 그게 뭐냐면 방통통신위원회랑 문체부를 합친대요. 방통이랑 문체부를 합쳐서 미디어 콘텐츠부가 생긴답니다. 대박이지. 방통위가 없어지고 방통이랑 문체부랑 합쳐져서 미디어 콘텐츠부라는 조직이 생기면 방통위원장 자리가 없는 거야. 그치? 그냥 날아가는 거야. 방통위 플러스 문체부를 합쳐서 미디어 콘텐츠부로 신설을 민주당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을 하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정부 조직법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또 제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지랄 떠는 거지. 그래서 날아간다. 재수 없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라. 그 다음에 또 좋은 뉴스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지금 KBS 사장 누굽니까? 이 새끼죠, 이 새끼. 이재명, 윤석열 뭐 대통령님 하면서 인터뷰했던 새끼. 이 새끼가 사장 됐잖아 지금. 박장범이. 얘가 사장이잖아. 이거 공영방송 사장이 졌다고요. 지금 KBS 감사가 박장범 특별감사를 착수했고요. 감사원 감사 고발도 검토를 해서 조만간 얘도 아웃. 조만간 얘도 아웃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박찬욱 감사가 사측 인사 거부에 감사실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다. KBS가 1, 2심 판단 엇갈리고 본인 판결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어떤 의혹에 있던 박민 그 다음에 박장범 뭐 이런 것들 다 날아갑니다. 잘합니다 이재명. 그 다음에 또 좋은 뉴스. 이거는 언론개혁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YTN이 이상해졌죠. 옛날에도 뭐 별로 좋은 YTN은 아니었는데 국정기획위에서 YTN을 좀 있으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끝이래요.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저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부가 YTN의 승인 취소를 해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을 하면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YTN을 불법 민영화시킨 거죠. 이거는 다시 국정기획위에서 다시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최대 주주를 자격을 박탈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하고.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